근데 사실 그때 부르고뉴가 버프가 있기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 만약에 로마네 콩티 뭐 4호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넘어갈 수 있지. 그리고 재미난 게 그 와인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조셉 두루앙. 그걸 두루앙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 두루앙이 팔아가지고 포도밭 좀 샀겠죠 아마. 두루앙이 그러니까 페이크도 아닌 게 그 정말 진짜라고 고증을 할 수 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두루앙에서 사서 셀러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결국 이제 딱 나오니까 이거는 완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단 한 번도 셀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4호를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예전에 제가 부르고뉴 와인 중에 테스팅한 가장 올드 빈티지가 바로 1923 빈티지예요. 로마네 콩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23 제가 2015년인가 2014년에 테스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와, 이거 거의 90년이 넘은 와인인데 와인이 이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랐었는데 나중에 이 와인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923년 빈티지의 경우 그 도멘, 이 로마네 콩티 도멘 바틀은 606병밖에 생산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구입해서 테스팅한 거는 이제 반디뮬러 바틀링, 이 반디뮬러라고 해서 레고시앙이 있어요. 거기서 바틀링한 케이스인데 90년을 넘게 숙성시킨 와인이라고는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를 보여줬는데 몇 년 뒤에 이 와인에 대해서 저 말고도 이제 몇 명들이 23년이 가끔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 와인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반디블러 바틀링은 모두 페이크라고 하더라고. 좋은 경험했죠. 아, 우리도 저기 구독자 좀 늘어서 로마네 콩티 마시면서 소화 얼마나 좋아. 네. 어쨌든 그때 로마네 콩티의 페이크 1923년 아직도 기억나. 진짜. 근데 세디먼트도 굉장히 많았고 그게 그 루디가 만들었던 바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와인 진짜 좋았어요. 그 홀 클러스터의 막 숙성돼, 그러니까 뭐 루아 한 50년대 느낌 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홀 클러스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다음 와인은 뭐죠? 다음 와인? 네, 저의 인스타 아이디. 슬픈 전설이 있죠 또. 뭘 슬픈 전설이야.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그랑크루는 라로마네입니다. 라로마네는 이제 0.85헥타르의 크기로 이 포도밭은 이제 로마네 콩티에서 바라봤을 때 로마네 콩티의 바로 위쪽에 붙어 있고 더 위쪽으로는 이제 오레고뇨가 위치해 있죠. 경사도는 이제 한 12도 정도 돼요. 고도는 275m에서 이제 300m 정도고 로마네 콩티에 비해서는 이제 점토가 좀 적고 부서지기 쉬운 표토가 이렇게 흙과 작은 암석으로 뒤섞여 있는 땅입니다. 김바닥은 이제 동일하게 프리모 라임스톤이고 이제 표토층이 조금 더 이제 더 잘게 부서지는 특징을 보여주죠. 이제 그러니까 로마네 콩티보다는 이제 더 좀 얇다고 해야 되나? 포도는 이제 경사면을 가로질러서 그 이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토양입니다. 굉장히 좁고 긴. 그리고 현재는 또 지금 라로마네는 도멘 꼼트 루이제베르가 모노폴로 소유를 하고 있고 루이 미셸 루이제베르가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입니다. 빨간 바지 형. 루이 미셸 루이제베르는 2002 빈티지부터 라로마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제 2005 빈티지까지는 부샤하고 이제 같이 와인을 만들었고 2006년부터 독점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부터 독점한 거 아니에요? 만원빵. 만원빵. 2005년이었지. 어. 내가 확실히 기억해. 이 작가님 내기했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부샤 2005년 라로마네를 그때 미국에 있을 때 600불 줬나? 그랬어. 뭐 마셨어. 그때 리제베르가 1,300불, 1,200불 할 때예요. 찾아봐. 오케이. 지금 말고 지금. 하여튼 2006년부터 만들었다. 네, 2006 빈티지부터 독점으로 와인을 이제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도멘 프로이가 포도밭을 관리했고 이제 재배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젖산 발효 후에 부샤에서 구통을 보낸 후 이제 부샤에서 숙성을 해서 부샤의 이름으로 2005 빈티지까지 와인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라로만에는 19세기 초 이제 그 루이 리제벨레르 장군과 그의 양자인 루이 샤를 복경 리제벨레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815년과 1826년 사이에 이제 베레르 가문은 0.8145 헥타의 라로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1930년대에 지금의 사이즈인 0.8451 헥타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됐죠. 개인적으로 도메니코 꼼트 리제벨레르의 라로만에는 2002 빈티지부터 2016 빈티지까지 총 16개 빈티지를 테스팅했고 2018과 2019는 아직 생산이 됐지만 테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빈티지는 2009, 2010, 2015 빈티지고 2012, 2014, 2016 빈티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꼼트 리제벨레르 같은 경우는 2008 빈티지부터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첫 빈티지는 이제 2002부터 2007 빈티지까지는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루이 미셸이 2008 빈티지부터는 이제 줄기를 섞기 시작했고 이제 마침내 2009년 빈티지부터 스타일을 잡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 따라서 줄기 사용 비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라로만에는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요. 뭐 2010이나 2015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셀러링을 거쳐야 시음 좋게 초유에 접어들 만큼 아주 뛰어난 와인입니다. 만약 지금 라로마네를 마신다면 2006 아주 좋습니다. 2006 살살 녹아서 지금 스타일은 좀 다른데 그래도 꽤 매력적입니다. 뭐 이 작가님도 저랑 라로마네 많이 먹었잖아. 심지어는 리제벨레르를 저랑 2번 갔었나? 두 번 갔었죠. 네. 빨간 과자. 그리고 테스팅도 하고 혹시 뭐 라로마네 기억에 남는 빈티지 있으세요? 저가 그 매그넘이었는데 2009였거든요. 그게 거의 그때 얘기하신 게 열 몇 시간 따서 열린 와인이 있었거든요. 맞다. 기억나세요? 그래도 부산이에요. 그게 부산. 네. 그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2009년 배그너 요새 한 25,000불 한다는데 25,000원이요? 여기 이것도 이 바틀도 아마 이 작가님하고 같이 먹었을 거예요. 제가 저기 우리 강보스하고 그때 저기 12월 31일 날 아 맞다. 저 이제 대표 관리형 나고 아 맞다. 대표이사로 진급하면서 그때 요거 마셨죠. 요거랑 그때 룩백 마시고 기절했죠. 그렇죠. 12월 30일. 내가 그때 저기 고생했다고 제주시장 먹으라고 저기 이 작가님 86운동 선물로 줬잖아. 100점짜리. 그거 잘 먹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 잔은 나도 주지. 어쨌든 기억나는 게 2009 빈티지? 2010도 테스팅했었는데 같이? 2010도 했는데 2009가 진짜 압도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와인 자체가 2010은 더 숙성이 가능하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와인인데 2009는 완성도도 좋지만 지금 보여주는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빈티지에 따라서 캐릭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9가 굉장히 접근성도 원래 루이 미셸 리제베레르 와인들이 접근성이 좋지만 2009는 특히나 조금 빨리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확 오는데 2010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빈티지 둘 다 뛰어난 빈티지지만은 이제 캐릭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빈티지의 차이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리고 루이 미셸 와인 딱 마셔보면 되게 약간 명품 향이 확 나잖아요. 갑자기. 그치?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이제 화이트 와인에는 앙뜨 그다음에 그 레드 와인 중에 루이 미셸 딱 버건디 두 개 보면 그 특유의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데 루이 미셸이 빌라지부터 그랑크루까지 딱 똑같은 향을 내죠. 대신 사이즈도 다르고 밭에 따라 뭐 캐릭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특유의 매력적인 향기가 2009년부터 나기 시작.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 저하고 리제베레르만 마신 게 뭐 이것저것 하면 100병 맛있을걸? 라로마네야 서너 명밖에 안 되지만은 오레뇨, 에세조 클로드샷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블라인드로 리제베레르 나오면 바로 맞추잖아. 저 얼마 전에 틀렸어요. 바스만 내 진짜 며칠 얼마 전에 부산 내려왔다가 이제 우리 형님 저 보면 LCT에 사시는 형님 거기 갔는데
블라인드로 준 거예요. 근데 저기 이 작가님 말저 블라인드로는 또 그래도 한 끝발하잖아요. 에세조 맞췄어요. 이거 에세조 같아. 왜 그러냐 해서 파워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굉장히 적절한 우아함도 있고 대신 뒤에서 힘이 조금 빠진다. 대신 노즈에서는 굉장히 이런 화려한 향기가 나서 저는 이제 에세조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생산자는 뭐니까 계속 이러다가 틀렸어. 왜 틀렸어요? 희한하네. 아니 이게 루이 미셸 와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보여주니까 리제베레르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지. 리제벨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추잖아요. 특유의 그런 굉장히 달콤하고 이제 오리엔탈 스파이시와 푸릇이 섞여서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저 리제베레르는 미국도 한 번씩 가면서 테스팅을 했지만 딱 진짜 본노만의 빌라지 100불대에 사서 먹기엔 진짜 예술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어요. 왜 이거 그렇게 미친 듯이 사냐고. 그때 딱 본노만의가 150불, 콜롬비에르가 170불, 200불. 클로드 샤또 클롯에 250불, 싸다. 오레뇨 500불, 오 싸다. 뭐 에세조 600불, 라로마네가 이제 뭐 한 2,000불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2009년 이제 2013년부터 진짜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제벨을 좋아하게 됐죠. 슬픈 전설이 또. 너무 슬픈 전설이야. 씨. 아니 근데 지금 안 사잖아. Way to overprice. 제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비주? 자, 다음은 여기 라타슈